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 시장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당장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증권사나 캐피털처럼 자금을 융통하는 기관들까지 이른바 돈줄이 마르고 있습니다. 네, 취약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태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목에 돈맥경화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돈줄이 막혔다 이런 말이 좀 무성했고 지난주가 이제 유력 건설사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고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좀 와 관련한 정책을 내겠다까지 온 상황입니다. 자, 돈을 더 풀어달라고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우는 고금리 기조 속에 긴축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교수님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권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 채권 시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사채를 채권 시장에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식 시장 안 좋으니까 유상증자하기도 좋지 않고요. 또 고금리 상황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하는데요. 네. 3분기에도 보면 이제 A 등급 우량한 회사채라 할지라도 미매각률이 팔리지 않는 회사채 미매각률이 58%에 달할 정도로 채권 시장도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이제 강원도 이제 지자체니까 이건 일종의 정부죠. 네. 정부에서 지급 보증한 그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한 강원 중도개발공사에서 발행한 2천억 원대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의 부도 사태까지 맞이하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지급 보증한 국채급의 이제 채권조차 믿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자극이 돼서 이제 채권 펀드에서 급격하게 투자 자금이 이탈하는 사태를 맞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트리플 A 등급인 한전채랑 부산교통공사 채권조차 발행을 실패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 실패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예, 건가요? 이미 채권 시장은 불안했었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강원도에서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예. 해석하는 분들도 많던데 예, 맞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채권 시장은 상당히 불안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그런 정도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 등급인 예. 우량한 회사채조차 58%나 지난 분기에 매각을 실패할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지금 뭐 트리플 A 등급인 예. 이제 우량한 한전채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이 실패한 상황이었죠. 그런 공사채뿐만 아니라 지금 뭐 건설 회사 등도 엄청나게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어떤 영향들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단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요, 국고채 3년물 대비 회사채 AA-급 3년물의 그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가 13년 만에 이제 최고치인 1.241%까지 상승한 것.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회사채의 국고채 대비 위험도가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제 지표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강원도지사가 이제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던 그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갖다가 상환하겠다 2천억을 발표를 했으나 여전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그 불안 심리는 진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불안 심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정부 보증도 어떤 정치적 성격 때문에 안 갚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신과 불안감을 시장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을 보증하지 못하겠다. 지금은 철회했습니다만 그게 이번 사태의 어떤 도화선이 된 건데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아까 이제 뉴스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셨듯이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레고랜드 사업 자체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2,050억에 해당되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네.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그 발행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요. 강원도에서 이제 지급 보증을 하면서 그
기업어음의 등급을 갖다가 이제 신용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고채와 같은 등급이 되면서 네. 투자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고채랑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믿고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지급 보증을 했었던 지방 정부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정부가 보증 쓴 거를 갖다가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 지방 정부 지급 보증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예, 급격하게 투자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간 지방 상황. 정부, 예, 지자체가 보증을 그렇습니다. 서는 일이 이례적인 건지 또 이렇게 철회하는 것도 이례적인 건지 함께 여쭤보면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예, 지방 정부가 보증 쓰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현재도 이제 지방 정부가 보증 쓴 경우가 약 뭐 1조 원 이상의 지금 지방 정부가 보증 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철회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철회된 경우는 이제 뭐 정부 보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경우도 있지만 네. 뭐 그 전에 일단은 뭐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한 점도 측면도 또 있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좀 우려할 점이 있어서 향후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네. 애시당초 이렇게 정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 과연 수익성을 따지는 것도 면밀한 심사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지방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급기야는 이제 선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뭐 똑 닮은 건 아니지만 감세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영국과 좀 그렇죠.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예, 있으니까요.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네. 예, 결국은 이제 총리까지 사임하게 된 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도 보신 것처럼 정부에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과연 이게 신뢰 회복을 하는데 작동을 올바르게 할 것이냐 예.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지금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네.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요번에 그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채권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뭐 최대 150조 원에 관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관련된 채권들의 부실 위험이 지금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네.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그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사나 건설사가 신용 보강을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자산 유동화 증권 관련된 만기 금액은 약 90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90조 원이 뭐 다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50조 원에 대한 이제 뭐 펀드가 조성이 됐다는 것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큰 규모라서 예.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지금 여전히 한국은행에서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지금 계속 지금 하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설사라든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서는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 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뭐 불가피하게 일부는 이제 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금융시장에서 급한 불이라고 이제 지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급한 불을 끄지 못했을 경우 말씀하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국면에서 만약에 이걸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파장은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참 예측을 한다면. 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정말 뭐 파장이라고 하면 예측입니다. 일단은 예. 뭐 건설사하고 그다음에 증권사들 중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신용 보강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지급 보증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종의 만기가 도래를 했는데 자산 유동화 증권이나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에 그거를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 지급 보증을 쓴 증권사나 건설사가 결국은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요. 네. 그 중소형 규모의 건설사나 증권사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같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최근에는 사실 충청 지역에서 뭐 유기 건설 충남 지역의 유기 건설사인 우석 건설이 1차 부도 소식이 있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롯데 건설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원의 유상 증자도 하고 5천억 원의 계열사 차입 소식까지 전해져서 뭐 자금에 뭐 어려운 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퍼지면서 좀 네.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경제 뉴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유동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좀 유동성을 풀겠다. 더 돈 풀자는 좀 요구에 정부가 뒤늦게 비상회의 열어서 자금 공급 계획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가 안정하겠다는 긴축과 좀 상충되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게 지금 또 문제인데요. 예.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네.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돈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유동성 위기, 네. 기업들의 유동성을 위기 때문에 다시 5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푼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효과를 또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또 상승시킬 요인이 되고요. 또 금리 인상의 고통,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전 국민들이 느끼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다시 사실 겪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뭐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이제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이제 뭐 약을 치료하고 뭐 단 음식을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가 저혈당 쇼크를 환자가 맞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뭐 사탕을 먹어라 뭐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가 예. 있는 것이죠. 지금 이 50조 원의 긴급 처방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혈당 쇼크에 사탕을 넣을 것인가 그렇죠. 그거군요. 지금 뭐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결정 과정에서 지금 이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그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 네. 부분은 금융 안정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뭐 금통위원들이 이제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둬야 네. 한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서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시장에서 예상하기로 미국은 지금 11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0.75% 포인트 인상 기정사실이고요. 12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최소 0.5% 포인트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0.75% 포인트 인상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최소 빅스텝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1%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네. 0.25%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보다 4배 이상 벌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벌써 1,430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한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금리 차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보다 한미 간 금리 차가 4배로 벌어지게 되면 연말에 1,500원대를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또 유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둬야 되고요.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뭐 채권 시장의 불안정은 결국은 금융감독위원회 이쪽을 통해서 이제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레고랜드 사태부터 지금 기준금리 얘기까지 쭉 해봤는데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 관련 뉴스 보시면서 아까 저혈당 쇼크라고 하셨거든요. 네. 자, 저혈당 쇼크를 막는 사탕이라고 네. 질문 드리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예, 네. 지금 뭐 50조 원 처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패닉 상태니까요. 지금 뭐 정부가 지급 보증을 했다가 지금 철회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으니까 뭐 지금 경제부총리가 선언했듯이 앞으로 향후 지금 정부가 지급 보증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겠다. 그리고 뭐 지금 지급 보증을 철회했던 것은 뭐 사업 자체가 뭔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정부가 지급 보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또 철저히 심사하겠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는 선언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앞으로 부실화될 거에 대해서도 무작정 뭐 전혀 부도 위험이 있는 그런 좀비 기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랑 우량 기업에 대해서만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